지난해 늦은 봄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반쯤 써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저도 다 써봐야 알겠습니다. 여름이 지나 완성이 되었을 땐 삶의 고통들과 일생을 대면하면서도 매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익명의 아버지들의 시간들이 불러내젓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썼었지요. 막상 연재를 시작하고 보니 마음이 달라져서 새로 써야 했고 새로 쓰는 중에도 또 새로 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여름에 마칠 줄 알았던 작품 쓰기는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새해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정하고 덧보태고 새로 쓰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엄마를 부탁해를 출간한 후 많은 분에게 아버지에 대한 작품을 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단호하게도 쓸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네요. 그래놓고는 10여 년이 지나 이 작품을 썼으니 누군가 엄마 이야기를 쓰더니 이젠 아버지 이야기야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설 속의 이 아버지를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듯한 이 허름한 아버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개별자로 생각하는 일에 인색해서 그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격변의 시대에 겨우 목숨만 살아남아 그토록 많은 일을 해내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수적은 익명의 아버지를 쓰는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순간순간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쓴 이야기들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사용한 농기구는 제자리에 두고 집을 비울 때에도 남은 사람이 쓸 만큼의 최소한이라도 돈을 남기고 무엇이든 새로 배우려 하고 뿌린 만큼만 바라고 자신은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으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일로 일생을 보내고 약자이면서 자신보다 더 약자를 거두려 했던 이 아버지의 태도에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먼지 한 톨도 사라질 이 익명 먼지 한 톨로 사라질 이 익명의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이제라도 그가 혼잣말로 웅얼거리는 소리까지 죄다 알아듣고 싶었습니다. 하나 불가능했습니다. 익명의 그는 그 나름으로 도저해서 자주 저를 우두망찰하게 했습니다. 모진 현대사의 소용돌이가 남긴 상처를 등에 지고 살아온 이 아버지에게 남은 게 소멸 직전의 육체와 시골집 벽에 걸려있는 학사모를 쓰고 찍은 자식들의 사진뿐이라고 여기는 것도 제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잊힌 것 같은 그의 존재에 숨을 불어넣고 싶은 이 글쓰기가 저의 욕망에 불과한 것처럼요. 그래도 그의 가슴에 잠겨있는 고통과 침묵의 말들을 호호 불어서라도 번져 올려 죽음 저편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아버지조차 단독자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틀에 묶여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의 심장에 쏘아버렸을지 모를 화살을 뽑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쓰는 중의 어느 날 계절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던 어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평생 해오신 일에 대해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셔서 안도와 신뢰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통찰력에 시원해하며 매 계절 맛있게 먹었던 밥, 이제 봄이 와도 그 밥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족께서는 그분이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 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번 당부하셔서 조문할 기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요. 두 손이 모아지고 입술이 꼭 다물어졌습니다. 와중에도 그분이 우리 내외와의 교류를 행복해 하셨다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분은 그러셨을 것이라 결국은 어째도 저는 조문할 기회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음을 어지러이 이 아버지를 쓰던 일을 잠시 멈췄던 때를 마음이 어지러워 이 아버지를 쓰던 일을 잠시 멈췄던 때는 그때였습니다. 그분과 마지막 밥을 먹은 건 작년 봄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직 땅이 녹지 않았는데 연락을 하셔서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투병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주변을 정리하는 느낌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라 우리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느려졌지요. 헤어지면서 그분이 제 어깨를 다독이고 제 이름을 한자 한자 힘주어 부르시면서 낭빈 말씀을 여기에 적진 않겠습니다. 나직한 힘이 배에 있어 자상한 손길,
그 손길은 제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지난 뒤에야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면서 그분이 남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계실 때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쓰라림이 가슴을 훑었습니다. 제게 남은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분들의 부고를 이렇게 갑자기 듣는 것,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나이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픈 마음으로 다시 책장으로 돌아와 이 아버지를 쓰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마음 안에 자꾸 고요드는 더 늦기 전에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요. 이태 전 여름에 용케도 얼마간 베를린에 머물 기회가 있었을 때 곁에 있던 이 안내로 유대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머물던 숙소에서 1시간쯤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날 석양역이었지요. 예상과는 달리 현대적인 건축물 안에 전시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유품과 기록들을 살피다가 미로형 지하 통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공허의 방, 상실의 방, 영원히 방이라 불리는 전시장이 있더군요. 입구 벽에 낙엽이라는 설치 작품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낙엽 싶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새로 만든 각양각색의 얼굴 형상이 기다란 바닥에 2만 개가 넘게 겹쳐서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큰 쇠나무에서 떨어져 쌓인 낙엽들처럼요. 최소한의 빛만 스며들어오는 비스듬한 전시 공간은 동굴처럼 안으로 깊었습니다. 쌓여있는 그 새 얼굴을 밟고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원까지 걸어갔다가 뒤돌아오는 것이 그 작품을 체험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기록과 영화와 책과 증언과 예술작품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그들이 어떤 처절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절감해 왔으나 그 상징인 낙엽을 제가 직접 체험하는 일은 그와는 또 다르더군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일그러진 새 얼굴 2만 개 사이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울리던 쩌그럭 소리가 지금도 귓결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 걸어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발걸음이 남긴 쩌그럭 소리까지 보태져서 곧 그것은 쩌그럭 비명 같은 공명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에 아무리 힘을 빼고 걸어도 걸음을 뗄 때마다 무거운 새 얼굴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들이 제 귀에 쌓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만 돌아가려고 하니 이미 밟고 지나온 얼굴들이 뒤에 가득했습니다. 멈칫거리고 서 있는 것조차 제 발밑의 얼굴에 가해를 더하는 격이라 얼른 발을 뗐던 순간들, 그렇게 쩌그럭 소리를 들으며 저 너머까지 걸어갔다 왔던 그의 저물력, 고국의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에 쫓기며 비명소리를 내는 듯한 새 얼굴 중에 한 얼굴이 제 아버지 얼굴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그때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가끔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농민여성사, 천주교 전주교 구사, 보청교와 한국의 신종교, 정읍사상사 등을 곁에 두고 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웃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할 땐 두 사람이 같이 운다는 누군가로 전해들은 말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했지요. 작품이 시작된 이후로는 남도일보 최혁주 필의 전라도 역사 이야기, 외교통상부의 세계 각국 편람, 구슬땀 쉼터 블로그와 어떤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를 자주 클릭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새로운 여러 실마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역 인식하고 있던 부분들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재 중에는 매번 이메일을 보내준 분, 마친 후에는 참 꼼꼼히 다시 읽어준 두 친구, 그리고 여러 계절들을 함께한 에디터 지영씨 고맙습니다. 작품을 쓰다 보면, 특히 장편을 쓰다 보면 뜻밖의 작중인물이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치른 방무릉 씨가 그랬습니다. 서로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전쟁 후에 이들은 아주 오래 소식을 끊고 지냈지만 자식 일로 다시 재회한 후론 일생 동안 서로의 곁을 챙기던 벗이 되었습니다. 방무릉 씨는 어느 날 소설가인 저에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삶이어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숨을 받은 자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것. 그 곁에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있기도 하다는 것. 그것이 예술이라는 것.